오늘 조선족 편입니다. 대박 컨텐츠예요. 정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해서 그러나 할 건 해야 돼. 조선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별하지 마라. 우리 조선족들은 다 안 그렇다. 그러는 조선족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진실이냐는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이냐는 거지. 실제로 위험하냐? 위험하다면 얼마나 위험하냐는 거야. 2024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조선족은 무려 64만 3,277명입니다. 많아요. 그죠? 많습니다. 자, 이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외동포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38만 몇 명 있고 영주권 있는 사람이 또 한국계 중국인이 있고 뭐 유학, 방문 취업, 결혼을 했고 거주를 했고 방문 동거 했고 뭐 등등등등 이거를 다 싹 다 합해보니 64만 명이 넘더라. 자, 근데 이 중에 연령별 통계가 있는 거예요. 60세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50에서 59세가 그 다음으로 많고요. 40에서 49세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30에서 39세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줄어요. 근데 10살에서 19살보다 0살에서 9살이 더 많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중장년 노년층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중고등학생보다도 유딩이 많구나.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고 이제 넘어갈게요. 미취학 아동.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이제 미취학 아동인데 좀 싼 말로 좀 유딩으로 가죠? 자, 지금부터 이제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번 조선족 편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실제 조선족들을 제가 수소문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조선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기 위해서 중국인들도 수소문했어. 참고로 중국인과 조선족들은 의견이 다릅니다. 서로 같은 중국인이지만 의견이 달라요. 사뭇 다르다. 중국에서 초중고를 나온 한국인, 대학교만 나온 한국인,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이 이제 주재원이라서 중국에서 활동하시다가 오신 한국인, 여러 사람들을 저희가 참고하고 종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중장년층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 조선족들이 대대적으로 한국에 입국을 한 게 2000년대예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 4, 5, 60년대생들이 많이 입국을 했습니다. 조금 넓게 보면 70년대생들도 많이 입국을 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저 세대가 많이 이제 입국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지금이야 할배죠. 지금이야 할저씨고 당시에는 아저씨였어. 자, 근데 이 연령 지금 현재 5, 60대 이상 조선족들 이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꽤 많은 저 중장년층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터잡고 자리 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중장년층 이상들은. 왜? 저 양반들은 2008 베이징 이전 세대야. 요걸 기억하셔야 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2008 베이징 올림픽 전과 후로 나뉘다 중국은.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 월드컵 전후로 나뉜다. 요거 인정해야 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개발도상국이었던 나라들이 저런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국뽕이 치사량이 되는 경향이 있어. 요런 게 있어. 요런 거. 개발도상국들이 보통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중국도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자, 근데 이제부터 이제 조선족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조선족들은 중국 안에서도 솔직히 무시당해요. 이게 조선족들마다 말이 다르다는 거야. 조선족들 중에 합리성을 좀 띠고 중국의 다양한 지역을 가본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를 하는데 동북삼성에만 있던 사람들, 동북삼성이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롱장성 이 삼성 세 개의 성을 얘기해서 동북삼성이라고 얘기해요. 이 동북삼성에만 있던 조선족 분들은 왜 우리가 무시당하냐는 거야. 우리는 이제 중국인들 한족들보다도 잘 산다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조선족들도 있었어. 근데 상해나 뭐 광저우나 뭐 선전이나 뭐 이런 데 막 왔다 갔다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안에서 굉장히 많은 한족들이 조선족들을 무시하는 게 있다. 이제 요 의견이 종합적으로 나왔어. 많은 다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몇몇 조선족들은 인정을 안 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조선족들이라는 그 민족성을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장년층이야. 4, 5, 6, 70대야. 이 세대의 조선족들 중에 특히나 이제 그 조선족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좀 소속감이 있고 이런 게 강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못 먹고 못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조선족들도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연변 같은 데 가면은 상가도 휘황찬란하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왜 우리를 못 먹고 못 살고 거지 같은 사람으로 계속 취급하냐. 이게 강한 거야. 그래서 자기들을 자꾸 못 사는 게 아니고 무시 안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알바노야. 중국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은 여기가 지금 얼마나 변한지 알바노야. 관심이 없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여기 해안가에 광저우, 선전, 상하이 이런 데 살고 있고 너네는 그냥 못 먹고 못 살고 이렇게 그냥 생각해. 알바노야 알바노. 이런 것도 이제 전제로 깔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있어. 항상 2등 시민으로만 살아가는 거야. 이게 조선족들 뿐만이 아닌데 중국에 굉장히 많은 소소민족들이 있죠. 조선족 뿐만이 아니라 이 양반들이 한족이라고
한족이라고 하는 중국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민족성을 지니고 있는 이 한족이 아닌 대부분의 소수민족은 2등 시민이야. 조선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수민족이 중국 공산당, 공무원, 외교관 이런 중요한 직책이 있죠. 여기에 못 들어가. 대부분 없어요. 이 사람들이 교육의 혜택과 인프라의 혜택을 못 받아서 못 가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양반들을 꺼리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중국 공산당이. 저 그런 게 없잖아. 있는 것 같더라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동북삼성이야. 동북삼성.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으면 이 동북에 있는 세 개의 성 동북삼성, 여기에 이제 조선족 분들이 많이 살아요. 자, 근데 여기가 너무 못 먹고 못 사는 곳이라는 거야. 동북삼성 지역에 대해서 진짜 10이면 9은 다 똑같이 얘기했어. 조선족 몇 명 빼고는 다 똑같이 얘기했어. 동북삼성에 대해서 중국의 이 남부, 양쯔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부에 사는, 아니면 이 해안가의 대도시, 중국은 이 해안가 남부 대도시가 많죠. 선전, 광저우, 상하이 뭐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건 좀 충격받았는데 사람 취급도 잘 안 한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번에 조선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동북삼성에 대해서 이렇게 개무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동북삼성 출신 사람들을 전부 다 그렇게 취급한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게 있어. 농민공. 농민공이 뭐예요? 중국의 시골이나 농촌에서 대도시로 일하러 온 사람들을 농민공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대도시로 간단 말이에요. 보통 대도시로. 보통 중국의 북부나 서부나 내륙에서, 아니면 동북삼성에서. 여기 사람들이 이제 이 해안가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동북삼성 전체가 발달한 게 아니야. 동북삼성 중에 몇몇 도시가 발달한 거지. 그 대도시들을 빼면은 중국은 어떤 나라냐면은 1906, 7, 8, 9, 2000, 2010, 2020이 공존하는 나라야. 요거를 아셔야 돼. 중국 사람들조차도 통일이 안 돼, 이게. 1960년대 사람이 있고 70년대 사람이 있고 2000년대 사람이 있고 2020년대 사는 사람이 있는 거야. 중국 안에는 개비 어마무시해, 정말로. 소달구지 끌고 다니는 농촌이 아직도 있고 막 인프라 차이가 워낙 심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이게.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진짜 중국의 내륙의 촌에서 농민공으로서 상하이에 일을 하러 왔어. 그럼 상하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우리나라로 치면 1960, 70년대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말이 좋아 1960, 70년대 사람이지. 거의 진짜 무슨 찢어지게 가난한 곳에서 잘 씻지도 않고 막 거부티티하고 막 그 도시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사람인 거야,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 1960, 70년대 사진 봤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찢어진 옷 입고 막 소달구지 끌고 댕기고 막 그랬단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 세대도. 그 사람들을 2020년대 상하이 사람들이 봐봐.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수도권 집중적으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도 시골 가면 도로 다 닦여 있고 일단 아스팔트 잘 깔아놓고 마을버스도 댕기고 다 이런 기본적인 그게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깡촌이고 뭐고 간에 그게 아직도 안 돼, 중국은. 안 되는 나라야. 나라가 워낙 커서. 자, 그리고 중국인들은 양쯔강이라고 하는 강을 기준으로 북쪽 사람, 남쪽 사람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 살짝 지역 감정, 지역 특징 이런 거로 나누는 건데, 양쯔강 남쪽 사람들은 속마음도 잘 안 드러내고 도시 사람 같고 깍쟁이 같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되게 막 친구 되기도 좀 힘들고 뭐 이런 이미지면은, 양쯔강 북쪽 사람들은 이제 좀 등치 크고 빵 크고 빵. 그 몇몇 사람들 피셜 북쪽 애들은 딱 만나보면 빵이 따블이다. 남쪽 사람들의 빵 2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등치가 크대. 남쪽 중국인들은 키가 165에서 170 느낌이라면, 남쪽 중국인들도 키가 큰 사람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길을 돌아다닐 때 보이는 그 키의 평균적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남쪽 중국인들은 저런 느낌인데 북쪽 애들은 175에서 180 느낌. 그리고 빵도 커. 뼈다구부터가 크고 막 그런 느낌이라 그러더라고. 남쪽 중국인들은 그래서 살짝 그 동남아 체격 느낌? 그런 얘기를 했었어. 여진만주 뭐 내몽골도 있고 뭐 이 양반들 막 섞여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등치가 막 그냥 기가 막히겠지. 중국말을 쓸 때 사투리가 중국은 지역마다 되게 심한데, 같은 중국말로 어느 정도 알아듣는 말을 해도 되게 억세게 말하고 세게 말하고 굉장히 그 상남자적으로 마초적으로 말한다. 동북삼성이라든가 그 북쪽 사람들은 그런 느낌으로 말한다. 이 느낌이 있대. 내가 어느 정도로 조사를 했냐면 그 대한이란 단어가 있어. 대한.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 중간에 땡땡 단어가 있는데 이걸 줄여서 대한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뭐뭐 땡땡 한이 있대. 그 상남자적 마초적이라는 단어인데 중간에 끄고 큰 상남자에서 대한이라고 부르는 그런 게 있대요. 난지한 맞아. 난지한 맞아. 이거 상남자적 마초적인데 대난지한. 키도 크고 등치도 큰데 상남자적이다. 대난지한. 중간에 난지를 빼고 대랑 한만 쓴 거야. 이런 단어가 있대요. 동북삼성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한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게 있대. 흔하게 쓰는 단어래요. 이게 살짝 편견도 있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야, 이게. 양쯔강 북쪽, 특히나 동북삼성, 얘네들은 싸움을 일단 좋아한다. 시비 거는 거 좋아하고 눈 살짝 마주치면 뭐 이 씨
막 이런 애들 많고 그런 애들 많으니까 굳이 엮여서 좋을 거 없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야. 남쪽 사람들 입장에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중국의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대. 그리고 중국은 나라가 워낙 크잖아. 우리나라는 어디 사람이세요? 그러면 저 경상도 사람이에요. 저 충청도 사람, 저 전라도 사람이에요. 저 강원도 사람 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도시를 얘기해, 도시를. 근데 중국 사람들은 성을 얘기한대. 성, 지린성, 뭐 산둥성, 운난성, 뭐 이런 성을 얘기해. 성 보통 어디 성 사람이다, 어디 성 출신이다. 워낙에 도시가 많으니까 성을 얘기한대 보통. 물론 상하이, 광저우, 선전 뭐 이렇게 큰 도시 이런 데는 자기 도시를 얘기한대. 근데 다 저기 사는 게 아니잖아. 이런 애들 아닌 이상은 대부분 성을 얘기한대. 우리나라 따지면 도죠, 도. 그렇게 얘기한대. 뭐 난 스촨성 사람이다. 예를 들어 칭따오 사람이 있으면은 칭따오 사람이 광저우에 갔어. 그럼 광저우에 가서 나 칭따오 사람이야 라고 안 하고 칭따오가 산둥성에 속해 있거든요. 나 산둥성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난 산둥성 정도면은 북부라고 안 여길 줄 알아서, 솔직한 얘기로. 산둥성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산둥성이야, 여기가 지금. 그래서 뭐 요 정도면 뭐 남부, 북부 중간이니까 뭐 애매하지 않나 했는데 나 산둥성 출신이다 그러면은 빵이 크고 키가 크고 싸움 잘하고 거칠고 이미 이런 이미지가 산둥성만 해도 있대. 산둥성만 해도 그러면은 동북삼성은 어떻겠냐는 거야.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이거는 중국인들도 잘 몰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동북삼성에 사는 본인들에 대한 이미지, 다른 중국인들이 본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본인들도 객관적으로 느끼지를 못해.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해외에서 좋게만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안 좋게 보는 그런 걸 입체적으로 이해하려고 안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 중국에도. 여기 지금 조선족들 만약에 들어와서 듣고 계시면 잘 들으셔야 돼 진짜로. 본인들 무조건 좋게만 표현하려고 그러고 본인들 이미지 나쁘지 않다 이 얘기만 주구장창 하려고 해서 되겠냐는 거야. 내 얘기는 그거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 자, 아무튼 간에 조선족 분들이 대부분 이 동북삼성 출신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또 잘하잖아. 지금은 한국말 못하는 MZ세대들이 많은데 조선족들도 옛날 사람들은 이제 한국말 잘한단 말이에요. 당시엔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족들 중에 한국에 와서 그냥 일하러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치려는 사람들도 왔겠지 한국에. 그러면 항상 소수가 부각되기 마련이야. 이건 상식적으로 그런 거란 말이야. 그 다수 전체를 보고 평가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주류는 아니잖아 우리나라에서. 조선족들이 100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한두 명이 이제 물 흐리고 있어. 그런 거 한두 명을 보고 조선족들 저것들 막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느 나라 가나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많이 안 오는 나라를 갔어. 이란을 여행 갔어. 예를 들어 한국인 몇 명이. 근데 이란 가서 한국인들이 싸가지 없게 몇 명이 행동했어. 이란의 촌마을, 외국인들도 거의 안 오는 그 마을 가가지고 한국인 2명이 창 내고서 그걸 떠났어. 그러면 그 마을, 이란의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한국인은 그냥 쓰레기야. 어디 가나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야. 조선족들 전체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으나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조선족들 전체가 싸잡혀서 욕을 먹는 게 저도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나라에 가든 이게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이거를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야. 이게 해결되면 나도 좋겠는데 해결될 것 같진 않아. 요거를 조선족들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나라 가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조선족들 이미지가 안 좋아져 있대요. 조선족 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남부의 대도시들에서도 조선족들의 이미지가 안 좋대요. 중국 안에서도 안 좋아요 조선족들이. 왜 안 좋냐? 모든 조선족이 그런 건 아닌데 몇몇 조선족들이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치면서 이 대도시들로 사기치러 간 거야. 그런 범죄를 좋아하는 조선족들이 이런 대도시에 와서 조선족들 중에 사기친 사람들 몇몇 때문에 조선족들 전체가 또 이미지가 싸잡혀서 안 좋아진 게 있어요 중국 안에서. 자, 그리고 이거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아까 2000년대에 주로 1940, 5, 60년대생의 조선족들이 우리나라로 일을 왔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2000년대, 1940년대생들의 자식들은 이미 30대야. 걔네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니 해. 근데 2000년대에 1950, 60년대생 조선족들의 자녀들은 지금 80, 90 세대거든요. 그 사람들 다 10대야.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자녀들을 조부모, 본인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지. 이 조부모한테 맡겨놓고 기러기 엄마 아빠로 이제 한국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조부모 밑에서 컸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 당연히. 그러나 부모의 관리를 제대로 못 받고 어긋난 애들이 많이 생겼어 실제로 저 당시에. 지금 2020년대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한국 이런 데서 지금 사고치고 별짓거리 다 하는 상상도 못할 그런 불법일하는 조선족들이 있죠. 대부분 80, 90 중에 그런 애들이야 지금. 80, 90 조선족
조선족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8090 조선족들 중에 너무 엇나가도 심하게 엇나간 조선족들이 꽤 많이 생겼나봐요. 저 시기에. 얘네가 지금 이제 중국 안에서도 사기를 못 쳐. 중국에서도 사기를 못 쳐. 왜? 중국 안에서도 얘네를 안 믿어. 중국인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게 힘들대요. 중국인들이 조선족을 안 믿어서. 그래서 지금 자꾸 해외로 나가는 거야. 지금 얘네가 또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중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얘네를 안 믿는데 그 사기를 잘 못 쳐. 그리고 맞아. 치치지게 문어님이 중국인들한테 사기 못 친다 이랬는데 맞아. 지금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초중고 나온 몇 명이 얘기한 건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 중국 애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성이 인간 불신이야.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일단은 꼬로막에 보면서 안 믿는다. 저 사람의 말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안 믿는데. 지금 8090 조선족들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8090 조선족들 중에 문제를 정말 많이 일으키는 얘네들은 중국에서도 환영을 못 받고 조선족 사회에서도 환영을 못 받아. 얘네는 어디서든 환영을 못 받는다는 거 지금. 그 오프라인 조선족 그룹 안에서도 환영을 못 받고 아무한테도 환영을 못 받는. 당연히 한국인한테는 더더욱 환영을 못 받겠지. 그런 존재들이야 얘네가 지금. 그런 것도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한국의 불법 전문가분한테 자문을 구했어. 캄보디아라던가 해외에 나간 이제 한국인들 얘기를 하다가 솔직히 캄보디아뿐 아니라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그 개발도상국에 일부러 나가는 애들은 나갈만해서 나간다. 물론 저는 이 말을 100% 뭐 믿는다 제 주장은 아닌데 나갈만해서 나갔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조선족들도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은 조선족들이 한국에서만 이런 취급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 내에서도 조선족이란 존재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여론이 꽤 있다는 거야. 남부의 대도시일수록. 남부의 촌이나 이런 데는 조선족들이 안 간대요. 왜냐면 뭐 돈을 벌 구석이 없으니까. 그 조선족들이 대도시를 주로 가는데 그 대도시 위주로 이제 자꾸 사기치는 애들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돈 벌러 간 사람도 있겠지만 조선족들 중에. 그 대도시에서 조선족들의 이미지가 저래서 안 좋은 게 있다. 조선족들 중에 성실하게 그냥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있겠지. 나는 한국 가서 일했고 나는 중국 다른 대도시 가서 일만 했고 난 교육 제대로 받았고 억울하다. 왜 저 몇몇 조선족 사기치는 범죄자 들 때문에 조선족 전체가 이렇게 싸잡혀서 취급을 받아 억울하겠지. 그러나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누가 뭐 남이 도와줄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아까 그 8090 그 조선족들 중에 범죄 저지르는 조선족들 얘네가 자꾸 캄보디아 가고 이제 그런다고 했잖아요. 중국에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번에 알아봤어. 한국인들 중에 몇 년 전에 한국인들 중에 중국 안에서 사기치다 걸린 애들이 있어요. 한국인이. 얘네 평균 형량이 10.2년이었어. 근데 대박인 게 중국은 사기 범죄에 대해서 기본 10년 때리고 시작해. 졸라 세요. 우리나라면은 뭐 집행유예도 주고 소소하면은 뭐 2, 3년만 살다 나와라 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10년 때리고 시작해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중국 안에서 사기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캄보디아 가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 제가 이번에 인터뷰하고 알아본 조선족들의 주장이 뭐냐면 8090 중에 처음에 저한테 메일이 한두 명한테 왔었어요. 8090 중에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다 그런 게 아니다. 저거를 교차 검증하려고 10몇 명한테 내가 또 물어봤는데 대부분 동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그 상태 안 좋은 몇몇 조선족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이거를 모든 조선족들이 그런 거로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거야. 억울한 면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이미지 탈피는 모든 조선족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의 남부 도시 사람들이 조선족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게 못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 되게 못 살고 굉장히 마인드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은 한국 북한이라고 안 부른대. 한국 조선이라고 부른대. 북한을 조선이라고 한대. 조선. 자, 근데 저 조선이란 단어가 조선조가 돼 있잖아. 조선조.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데 조선족에 조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선족들은 북한과 연관된 애들이고 북한의 어떤 그 이미지를 이 조선족한테 투영해서 이해하는 그런 중국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조선족이라는 그 민족에 대해서 한족들이 우리 같은 중국인이고 조선족들이니까 내가 그들의 역사, 그들의 민족상, 그들이 어쩌다가 이 조선족이 됐고 이런 걸 한번 공부해 봐야지 이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야. 관심이 대부분 없는데 북한이 조선이라고 했어. 조선 쟤네들 뭐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이 저 한테 맨날 인권도 없는 나라, 개무시당하고 못 먹고 못 살고 참 안타까운 나라. 근데 조선족이 있는 거야. 동북삼성에. 저 북한의 저 조선으로 불리우는 저 북한 애들과 쟤네는 관련이 있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조선족들도 북한 애들과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력, 그런 생각을 가진 몇몇이 있나 봐. 남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종종. 엄청 많은 건
아니고 나이 들고 정보력이 좀 부족한 중장년층 한족들 있죠. 노년층, 나이 많은 한족들. 그 양반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나 봐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또 뭘 얘기를 들었냐면은 북한은 엄청난 독재 국가다. 국민들이 말도 못하는 이상한 나라. 근데 저 북한에 비해서 우리 중국은 어마무시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멀쩡한 나라다 라고 중국 사람들은 인식을 한다는 거야. 다들 못 먹고 못 살진 않거든. 근데 자꾸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중국 니네는 독재 국가잖아. 왜 니네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가져? 이런 질문이 들어오고 천안문 노래 틀면서 마오쩌둥에 대해서 왜 불만을 안 가져? 이런 질문 들어오고. 그러니까 얘네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야. 중국 애들은 지금 중국 잘 먹고 잘 살고 경제가 발전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불만도 없고 지금 충분히 만족하는데 왜 자꾸 니네는 냐 얘네는 그거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런 게 있는 거지. 이러한 인식과 관념의 차이가 충돌하는 게 있다. 지금 중국 살다 오신 분들 지금 듣고 계신가요? 아, 간다요 조사 진짜 열심히 했구나. 맞습니까? 아, 열심히 했구나. 이번에 조사 철저히 했구나. 맞죠? 인정해줘야 돼. 선량한 마인드를 가진 조선족들 입장에선 당연히 억울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제가 종합한 결과는 이거였어요. 물 흐리는 몇몇 조선족들이 있어. 근데 그 물 흐리는 정도가 너무 심각한 거야. 거의 남미 카르텔 갱단급이야. 얘네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거리낌 없을 정도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갈 때까지 간 거야. 그런 어마무시한 수준의 범죄 조직에 들어가 있는 극악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지금 조선족들 중에 8090 중국인들 중에서도 못 먹고 못 사는 지역 출신에서 그런 사람들 있나 봐. 그런 애들이 전체 조선족들의 물을 흐리고 있는 건 맞다. 극과 극이라 이 말이야.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같은 한국 안에서도 같은 수도권인데 디도스 공격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이게 지금 간다요 채널에 대한 공격입니다, 여러분. 재연결 됐죠 이제? 뭐 니까지 것들이 디도스 공격하면 뭐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간다요가 조선족에 대해서 이미지 안 좋게 생각한다 뭐 이런 입장이 있었던 건 아닌데 굳이 그런 관련된 얘기할 때마다 조선족 분들이 조선족들 옛날과 다르다.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굉장히 시민의식도 생기고 좋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조선족 분들이. 나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알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인부천도 마찬가지고 조선족도 마찬가지지만 극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범죄와의 전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들일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싸잡아서 뭐라고 하는 게 맞냐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반중 정서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멘트 지금 오늘 간다요가 방송에서 얘기한 이 멘트들을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지금. 근데도 이런 할 말은 해야 되는 게 맞다. 정말 극단적인 수준의 정말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조선족들이 있어요. 지금 실제로 있는데 지금 대다수의 조선족들도 그들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그거를 아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선족에 대해서 왜 가타부타 말이 많냐면은 최근에 나 처음 들었어. 훈춘 아세요? 훈춘? 이번에 그 캄보디아가 어딘가 그 보이스피싱 총책 조선족 잡혔는데 훈춘이래. 훈춘. 중국 훈춘. 여기가 훈춘이거든요. 지금 도시화가 된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상. 근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 보면은 북한 아오지가 있어. 아오지 바로 위에가 훈춘이야. 이런 데야 지금. 이게 조선족이 있는데 조선족들도 사는 지역마다 너무 다르다는 거야 지금. 조선족들 중에서도 대도시에서 제대로 된 인프라와 교육과 환경이 갖춰진 상태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어. 중국 안에서도.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의 그 조선족들도 있다는 거지 내 얘기는.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또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번에 배웠다. 훈춘에서 이 산골짜기를 넘어서 여기로 넘어가면 러시아야. 여기 지금 시베리아 호랑이 댕겨요. 여기 시베리아 호랑이. 그러니까 이런 데야 여기가. 조선족들 중에서도 주변에 어떤 그 도움과 이런 걸 받기 어렵고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자랄수록 엇나가는 애들이 많아지고 그런 출신 지역 사람일수록 지금 극단적인 범죄의 온상으로 빠져드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 이 말이야. 거칠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뭐 이런 말 듣죠. 중국도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뉴스나 다큐멘터리 보면은 중국의 대도시들 보면 막 휘황찬란한 주상복합 빌딩들 막 휘황찬란하고 공실이 많든 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범죄가 많은 건 분명히 쟤네는 그냥 유전적으로 그럴 것이다. 그거는 중국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야 진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상상을 초월해 진짜로. 정말 내가 그래서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게 1960년대에 살고 있는 사람과 2020년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공존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그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중국의 대도시 사람들도 중국의 농촌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밤길 조심해야 되고 밤에 함부로 나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부모네들이 아무렇지 않게 했어. 왜 그랬겠냐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때는 조폭이나 양아치나 그런 인간들이 많았거든. 불황자도 많았고 어디서 언제 칼 맞을지 모르는 일도 있었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아무리 독재 정권이었지만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으니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아직도 그런 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걸 좀 염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나라가 중국이다. 가난한 지역일수록 범죄율이 높기는 해요. 이 사람이 가난한 지역에서 온 애니까 당연히 얘는 상태가 안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되지. 근데 많은 통계가 범죄율이나 그런 거랑 연관된 통계들을 보면 그런 경향성이 있기는 있어요. 사실 가끔 이제 서울시 범죄율 높은 데 있지 않냐, 그런데 인부천보다 높다, 인부천보다 높다고 해가지고 보면은 종로구 막 이런 데야. 서울 종로구가 지금 판자촌도 아직도 있고 사실, 그리고 좀 쪽방도 있고 용산이랑 종로구까지 이어지는, 그분들이 다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분들 중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분들도 계시고 자꾸 좀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길 필요도 있어요. 남미 얘기를 가끔 하게 되는, 제가 남미에 갱단이 많고 카르텔이 많습니다. 남미 상황이 지금 어때요? 몇몇 나라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부가 무정부 상태급으로 무능하고 포퓰리즘에 쩌들어 있고 고용은 창출이 잘 안 되고 일할 때는 없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동네 형 누나들은 갱단 같은 데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보여. 그럼 나도 따라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남미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아질 거라고 나는 생각해. 어느 나라든 똑같다. 저건 조선족, 중국인, 뭐 한국인, 일본인은 할 거 없이 이 환경의 영향은 정말 무서운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걸 알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중국인 때문에 건강보험료 적자 사실인가, 이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과거에는 적자였고 왜 지금은 흑자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적자였습니다. 인생동반이다. 저기 단니 성형 피부과 박경민, 화이팅컵의 당근, 간다요 후원자, 부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간호는 갱다, 재영인 수리성, 크로스컵, 정선촌놈, 시우필, 신보섭, ANNSB, 러블리 20, 정현리, 한명태, 업스, 칠레, 고도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